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 실험을 해보았었습니다. 전원장치와 니크롬선 그리고 전류계 전압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라는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대충 그려보자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같이 커진다.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바로 비례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통해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얻은 것처럼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도 커집니다. 즉,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사실 이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전기적인 높이가 증가하게 되면 전자들을 밀어내는 힘이 증가하겠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밀려나가는 흐름이 빠르겠습니다. 그 흐름이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롭게 전기저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기저항은 영어로 resistance입니다. 전기저항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전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항한다, 방해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작은 실험실을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는 A와 B에 걸어준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제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얼마입니까? 5V일 때 A에 흐르는 전류는 4A이고 B에 흐르는 전류는 3A입니다. 걸어준 전압이 같은데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였다. 그 말은 전자들의 흐름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밀어내는 힘은 같은데, 전압이 같다. 밀어내는 힘은 같은데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 흐름이 다르다는 얘기는 즉 방해하는 정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전기 저항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전기회로에서 전압의 크기가 같다. 그런데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 자, 이것은 금속의 종류가 다를 때입니다. 즉,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우리는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의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단위를 쓰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이 기호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스 문자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창은 네이버에서 그리스 문자라고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리스 글자를 보면은 제일 처음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얘는 이 전기저항에서 얘는 오메가라는 대문자에 해당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오메가이고 우리 물리에서는 전기저항 읽는 법은 옴이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옴은
독일의 과학자의 업적을 기린 것입니다. 저항의 단위인 옴은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옴의 법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전기저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압이 일정할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기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저항이 2배, 3배가 되면, 자, 방해하는 정도가 2배, 3배가 되면 그 흐름은 절반, 그리고 3분의 1배가 됩니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전기저항이 클수록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전압과 저항입니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지고 또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반대로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저항은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러한 전기저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못이 박힌 경사면에 구슬을 내리면 매끄럽게 못 내려오겠지요.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들이 도선을 따라 이동할 때 원자들과 충돌합니다. 원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생긴다. 즉, 자, 물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물질에 따라 원자의 배열이 달라서 충돌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전기저항도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생소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 교과서에서 이러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면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열린 회로입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닫힌 회로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는 그림입니다. 이때 우리 원자 사이사이를 자유전자들이 지나게 됩니다. 원자 사이사이를 지나는데 이 사이사이를 매끄럽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정도가 바로 전기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저항은 물질마다 어떻게 다른지 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저항은 가만히 보니까 은이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이 구리이고 그 다음이 금입니다. 금을 반도체에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저항이 작은 것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그 얇게 뽑을 수 있는 성질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나 휴대폰 이러한 전자기기에 쓰이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옴의 법칙은 앞에서도 봤듯이 옴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류를 I, 그 다음에 전압을 V, 그 다음에 저항을 I라고 할 때 I는 R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공식 배열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열량에 관한 공식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Q는 cm 델타 T, 즉,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Q는 시멘트, Q는 시암탉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는데요. 사실 물리적으로는 옳은 식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바르게 배열하자면 델타 T는 cm분의 Q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학과 물리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온도 변화가 자연계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열량이 원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옴의 법칙에서도 전류가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즉, 결과를 좌변에 배열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우변에 배열합니다. 수식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면 전류의 세기라는 결과는 전압, 원인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아집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볼까요? 이때 1옴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우리는 1옴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배운 내용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전류의 세기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예, 맞습니다.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저항이지요. 어떤 니크롬선에 6V의 전압을 걸어주더니 2A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때 전기 저항은 얼마겠는가? 전류 I는 R분의 V입니다. 이 수식을 좀 배단하면 R은 I분의 V가 되겠지요. 지금 전압이 6V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2A입니다. 따라서 전기저항은 3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수식을 쓸 때 단위를 다 같이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